여러분, 요즘 법정 드라마 하나가 화제의 중심에 섰습니다. 지성 주연의 판사 이한영인데요. 시청률도 시청률이지만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연일 뜨거운 반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거 완전 현실 고발 아니냐, 재벌들 보고 있나 같은 댓글들이 실시간으로 쏟아지고 있죠. 특히 MZ세대 사이에서 반응이 폭발적이었습니다. 웹툰 원작부터 팬층이 두터웠는데 드라마화되면서 이게 진짜 사이다다라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드라마 단순한 권선징악물이 아니었습니다. 법복을 입은 한 남자가 죽음 직전 과거로 돌아가서 자신을 죽인 자들에게 합법적으로 복수하는 이야기거든요. 그것도 법정에서 판결문으로 말이죠. 오늘은 웹툰 원작을 기준으로 전체 스토리를 살펴볼 건데요. 당연히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으니 순수하게 보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서 나가시는 게 좋을 겁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작품은 스포일러를 알고 봐도 충분히 재미있습니다. 어차피 중요한 건 어떻게 복수하느냐니까요.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배경부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2035년 미래 노숙자 금지법이라는 게 시행되고 있었어요. 가난한 사람들은 거리에서조차 쫓겨나는 세상이었죠. 뉴스에서는 사회 미관을 위한 조치라고 포장했지만 결국 약자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곳으로 사라지는 것뿐이었습니다. SF처럼 들리지만 요즘 현실을 보면 그렇게 먼 미래 같지만은 않았죠. 주인공 이한영은 이런 세상에서 판사로 살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성공한 엘리트였죠. 근사한 아파트에 살고 좋은 차 타고 출근했습니다. 근데 속은 완전 빈껍데기였습니다. 아내와는 계약 결혼이라 대화조차 없었고 출세를 위해 양심을 팔아온 세월 때문에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그래서 미친 듯이 조깅을 했는데 한 아이가 물었습니다. 아저씨는 왜 그렇게 열심히 뛰어요? 이 질문이 한영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사실 그는 도망치고 있었던 거였어요. 자기가 저질러온 일들로부터 말이죠. 그러던 중 인생을 바꿀 재판이 들어왔습니다. S그룹 회장 장태식. 재미있는 건 드라마 커뮤니티에서 저거 완전 특정 재벌 아니냐는 댓글이 엄청나게 달렸다는 겁니다. 물론 제작진은 특정 기업과 무관하다고 했지만 시청자들은 다 알고 있었죠. 현실을 반영한 거라는 걸요. 동료 판사 김윤혁이 귓속말했습니다. 형, 위에서 다 정해진 거야. 집행유예만 때리면 돼. 괜히 정의감 발휘했다가 우리만 죽어. 실제로 우리나라 재벌 재판 결과들을 보면 뭐 다들 아시잖아요. 근데 한영은 이번만큼은 달랐습니다. 이미 너무 많은 걸 포기하고 살아왔거든요. 마지막으로 판사다운 판결을 내리고 싶었던 겁니다. 피고인 장태식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다. 이 장면에서 실시간 댓글창이 폭발했다고 합니다. 미쳤다, 개쩐다, 현실에서도 이런 판사 나와달라 같은 반응들이 쏟아졌죠.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악몽의 시작이었어요. 한 달 뒤 한영은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제목은 살인과 뇌물수수. 친구 김윤혁은 배신했고 아내 유세인은 법정에서 남편에게 거짓 증언을 했습니다. 댓글로 와 진짜 저런 사람 있냐는 반응이 나올 정도로 충격적이었죠. 구치소에 갇힌 한영에게 김윤혁이 소주병을 들고 왔습니다. 청산가리가 든 소주였죠. 형, 어머니 살리고 싶으면 이거 마셔. 이 장면 정말 소름이 돋았습니다. 법으로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법을 이용해서 사람을 죽이는 거였으니까요. 한영은 독약을 마시면서 맹세했습니다. 죽어서도 심판하겠다. 그리고 눈을 떴을 때 그는 20년 전으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보통 회기물을 보면 주인공이 미래를 알고 돌아오니까 무조건 이기잖아요. 주식으로 대박치고 로또 당첨되고 하면서요. 근데 이 작품은 달랐습니다. 한영이 가진 무기는 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었어요. 그냥 기억이었습니다. 누가 언제 어떤 범죄를 저지를지 아는 것뿐이었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시스템은 그대로라는 거였습니다. 대법원장 강신지는 여전히 권력의 정점에 있었고 재벌들은 여전히 법 위에 서 있었고 부패한 판사들은 여전히 비리를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한영 혼자서는 절대 이길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가 선택한 건 라인 구축이었습니다. 첫 번째 재판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피고인 김상진 빵을 훔친 죄로 재판받는 남자였어요. 전생에서 한영은 이 사람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배고파서 그랬다는 말에 속아서요. 근데 8년 뒤에 밝혀진 진실은 이 사람이 9명을 살해한 연쇄살인마였다는 거였습니다. 시청자들 사이에서 이거 실제 사건들 생각난다는 댓글이 많았습니다. 솜방망이 처벌받고 나와서 더 큰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말이죠. 한영은 이번엔 달랐습니다. 법정에서 갑자기 사형을 외쳤습니다. 절도범에게 사형이라니 당연히 법정이 발칵 뒤집혔죠.
상사들에게 질책을 들었고 미친 판사 소리를 들었습니다. 근데 한영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박철우라는 검사를 설득해서 김상진의 집을 뒤졌고 냉장고에서 토막난 시신을 찾아냈습니다. 이 장면에서 댓글 반응이 폭발했습니다. 와, 이게 진짜 예방적 사법이다. 범죄를 미리 막는 게 진짜 정의 아니냐는 반응들이 쏟아졌죠. 순식간에 상황이 뒤바뀌었습니다. 어제까지 막말 판사로 조롱받던 한영이 하루아침에 천재 판사가 된 겁니다. 이게 시작이었습니다. 한영은 미래에 자신을 죽일 3명의 이름을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대법원장 강신진, S그룹 장태식, 그리고 배신자 김윤혁. 하지만 그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한영은 전생의 기억을 바탕으로 미래의 동지들을 하나씩 포섭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박철우 검사. 원칙주의자라 출세 라인에서 밀려났지만 흔들리지 않는 정의감을 가진 남자였습니다. 두 번째, 송나연 기자. 아버지의 억울한 누명을 벗겨주면서 평생 조력자로 만들었습니다. 세 번째, 석정우. 고교 친구이자 뒷골목 인맥까지 가진 물리력이 필요할 때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었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인물, 백기석 법원장. 사법부의 거목이라 불리는 이 남자는 강신진과 정반대 편에 있는 올곧은 법관이었습니다. 한영은 백기석의 부하가 아닌 그와 동등한 동반자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한영이 맡은 두 번째 사건은 보험금 살인이었습니다. 남자친구 박혁준이 여자친구를 살해했다는 의혹이었죠. 전생에서 담당 판사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했고 몇 년 후 진범이 밝혀지면서 백기석 법원장이 큰 실망을 했던 사건이었습니다. 한영은 송나연 기자를 움직였습니다. 피해자의 친구로 위장한 송나연이 핵심 증거인 핸드폰을 확보했고 한영은 법정에서 비밀번호를 맞춰냈습니다. 315 박혁준과 공범 김가영이 만난 기념일이었죠. 핸드폰 속에는 두 사람이 치밀하게 짜놓은 계획살인의 모든 과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백기석은 감탄했습니다. 이 친구 제대로 된 인재로군. 세 번째는 스승을 구하는 일이었습니다. 임정식 수석부장 판사가 맡게 될 사건. 택시기사가 엄마와 쌍둥이 아기를 살해했다는 혐의였습니다. 전생에서 임정식은 무고한 택시기사에게 사형을 선고했고 나중에 진범이 밝혀지면서 양심의 가책으로 판사직을 그만뒀었죠. 한영은 진범이 피해자의 친구 한수아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를 스토킹하던 남자를 찾아내 증인으로 세웠고 결정적인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스승의 명예를 지킨 한영은 서울중앙지법으로 가는 티켓을 손에 쥐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병역비리 장부였죠. 송나연의 아버지가 도둑 누명을 쓴 사건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한영은 석정우를 통해 거물급 인사들의 병역비리가 담긴 장부를 입수했습니다. 차기 대법관 후보의 아들 이름도 적혀 있었죠. 한영은 이 장부를 백기석에게 넘겼습니다. 밟고 올라가십시오. 경쟁자가 낙마했고 백기석은 대법관이 되었습니다. 한영은 권력의 사다리에 확실하게 발을 디딘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서울로 향했습니다. 백기석, 임정식, 박철우 모두 중앙으로 올라왔고 본격적인 사냥이 시작되었습니다. 서울에서 한영을 맞이한 건 전생의 원수 강신진 수석부장이었습니다. 강신진은 한영의 눈을 똑바로 마주보며 물었습니다. 자네는 법을 어떻게 생각하나? 법은 예외가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법은 제 머릿속에 있습니다. 강신진은 미소 지었습니다. 이 젊은 판사를 자신의 세력으로 만들고 싶었던 거죠. 그는 한영을 비밀 조직 연구회 모임에 초대했습니다. 전직 대통령 박광토를 필두로 한 권력자들이 모여 사법부를 장악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자리였습니다. 한영은 겉으로는 충성을 맹세했습니다. 하지만 물밑에서는 송나연을 잠입시켜 모든 대화를 녹음하게 했죠. 트로이의 목마 작전이었습니다.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 내부에서 무너뜨리는 전략 말이죠. 서울에 올라온 한영의 첫 번째 타깃은 우동진 부장판사였습니다. 권력을 이용해 후배 판사들을 괴롭히고 정관예우 변호사들과 결탁해 뒷돈을 챙겨온 전형적인 비리 판사였죠. 게다가 그에 따른 석정우의 조카를 학교폭력으로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한영은 우동진을 교묘한 함정에 빠뜨렸습니다. 우동진이 후배 판사를 압박하는 장면을 백기석 법원장에게 실시간으로 전화 연결해 들려줬고 현장을 급습한 백기석 앞에서 모든 비리가 드러났습니다. 첫 번째 재물이 쓰러졌습니다. 다음은 강신진의 오른팔 김진환 부장판사였습니다. 한영은 김윤혁이 자신의 책상을 뒤지는 걸 볼펜 카메라로 포착했습니다. 그리고 역으로 함정을 팠죠. 강신진의 도장이 찍힌 가짜 서류를 넣어두고 김윤혁이 훔쳐보게 만들었습니다. 서류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유성전자 사건은 언제든 버려도 좋을 판사를 선택하라. 자신이 버려질 패라는 걸 안 김윤혁은 배신감에 폭주했고 김진환의 비리 USB를 확보하려다 칼에 찔려 쓰러졌습니다.
한영은 현장에서 그 USB를 입수했습니다. 김진환이 수년간 받아온 뇌물 내역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백기석에게 USB를 전달했고 김진환은 현장에서 긴급 체포되었습니다. 사법부 역사상 전례 없는 부장판사 구속이었습니다. 강신진의 오른팔이 잘려나갔습니다. 이제 S그룹을 칠 차례였습니다. 유성전자 산업재해 사건. 김윤혁은 기업 편을 들어 백혈병 피해자들의 청구를 기각했지만 한영은 접근 방식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현장 검증이라는 승부수를 던지며 박석형 교수의 실험 조작을 폭로했고 72억 원 배상 판결을 내렸습니다. 국민적 영웅이 된 한영에게 다음 사건이 들어왔습니다. 인기 아이돌 차주성의 마약 및 성매매 사건이었죠. 배후에는 국회의원 박을석이 있었습니다. 한영은 피해자 고현희를 구해냈고 조성훈 PD의 핸드폰에서 결정적인 영상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소속사 대표 지경환이 한영을 룸살롱으로 유인해 마약과 미인계로 엮으려 했지만 오히려 박철우 검사와 송나연 기자가 잠복해 있다가 현장을 덮쳤습니다. 차주성은 징역 13년, 박을석 의원은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권력의 성역이 하나씩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영은 S로펌에도 손을 뻗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법무법인 S로펌. 대표 유선철의 자녀들이 후계 자리를 두고 경쟁하고 있었습니다. 한영은 장남 유진광이 백기석의 아내에게 뇌물을 주도록 유도했고 현장에서 체포했습니다. 장녀 유한나는 아버지를 비소로 독살하려는 계획을 자백하게 만들어 내쫓았죠. 그리고 막내딸 유세희만 남았습니다. 전생에서 한영을 배신했던 아내. 하지만 이번 생에 유세희는 달랐습니다. 아버지가 한영을 제물로 바치라고 했을 때 그녀는 로펌 후계자 자리를 포기하고 한영의 편에 섰습니다. 저는 한영과 함께하고 싶어요. 변한 그녀를 보며 한영도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진짜 거물들을 칠 시간이었습니다. 첫 번째 타깃 장태식. S그룹 회장의 아들이자 S쇼핑 대표인 이 남자는 법 위에서 살아온 괴물이었습니다. 한영은 김진아 검사, 장유린 판사와 손을 잡았습니다. 김진아는 아버지를 잃은 원한이 있었고 장유린은 어린 시절 장태식에게 성폭행당한 피해자였습니다. 먼저 비자금의 흐름을 추적했습니다. TJ식품이라는 계열사를 통해 세탁되고 있었죠. 박철우가 압수수색에 들어갔고 유세희는 경영권을 장악했습니다. 그리고 강신진의 킬러 곽순원을 체포했습니다. 30년 전부터 강신진의 똘마니로 살인 청부를 해온 이 남자는 최근에도 여성 12명을 살해한 연쇄살인범이었습니다. 한영은 불길 속으로 뛰어들어 그를 생포했습니다. 장태식은 곽순원의 입을 막기 위해 김진아 검사를 살해하려고 킬러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박철우가 제때 도착해 김진아를 구했죠. 그날 밤 장유리는 장태식을 호텔로 유인해 자백을 받아냈습니다. 살인 청부를 지시한 육성이 모두 녹음되었고 장태식은 현장에서 긴급 체포되었습니다. 하지만 구속영장을 받기까지 40시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한영은 장태식의 비서실장 아들이 미국에서 약물과 미성년자 성매매를 했다는 점을 이용해 비서실장을 회유했습니다. 한국에서 처벌받게 해주겠다는 제안이었죠. 비서실장은 무너졌고 모든 증거를 넘겼습니다. 국원의 살인교사, 미성년자 성매매, 정다운은행 비리까지 전부요. 법정에 선 한영은 차분하게 선언했습니다. 피고인 장태식에게 사형을 선고합니다. S그룹의 태자가 무너졌습니다. 이 장면에서 시청자 반응이 폭발적이었다고 합니다. 현실에서도 이렇게 되면 좋겠다, 법이 이래야 한다 같은 댓글들이 쏟아졌죠. 다음 타깃은 전직 대통령 박광토였습니다. 소년소녀 가장을 돕는다는 고려행복재단. 한영은 이 재단이 박광토의 비자금 세탁처라는 걸 파악했습니다. 석정우가 확보한 사진에는 박광토와 재단 이사장이 함께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고 매달 10억씩 실종자 학생 통장으로 입금되는 돈의 카드를 박광토 집 가정부가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증거는 완벽했습니다. 박광토는 구속되었고 강신진이 비밀 조직의 수장 자리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한영은 박광토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를 강신진을 무너뜨릴 핵심 증인으로 만들었죠. 강신진은 박광토를 입막음하기 위해 호텔에 킬러 8명을 보냈지만 한영과 석정우가 현장을 급습해 박광토를 구출했습니다. 배신당한 박광토는 한영의 편에 섰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최종 보스와의 대결이 시작되었습니다. 강신진. 30년간 사법부의 그림자로 군림해온 이 남자를 무너뜨리기 위해 한영은 완벽한 함정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킬러 곽순원을 이용했습니다. 담당 의사에게 곽순원이 깨어났다고 거짓 전화를 하게 시켰죠. 강신진은 직접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곽순원의 입을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병실에서 호흡기를 뗀 순간 숨어있던 송나연 기자가 모든 걸 촬영했습니다.
살인 미수 현행범이었습니다. 강신진은 그 자리에서 체포되었습니다. 동시에 한영은 강신진의 아지트를 급습했습니다. 금고의 비밀번호는 그의 생일이었죠. 금고 안에는 30년간 쌓아온 비리 문건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판사, 검사, 장관, 국회의원, 언론사 사장들 모두의 약점이 정리되어 있었고 대포 통장 수십 개가 발견되었습니다. 게다가 박광토는 뇌물 리스트를 공개하며 강신진을 완전히 배신했습니다. 법정에 선 강신진은 끝까지 정의를 외쳤습니다. 내가 한 모든 일은 대한민국을 위해서였다. 혁명에는 희생이 필요하다. 하지만 김진아 검사는 차갑게 반박했습니다. 비리 리스트를 손에 쥐었을 때 바로 공개했어야죠. 그걸 권력을 위해 이용한 당신은 정의가 아닌 욕망의 화신일 뿐입니다. 무기징역을 청구합니다. 이한영은 더 무거운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강신진에게 사형을 선고합니다. 약 30년 만에 사형 집행이 부활했고 강신진은 사망했습니다. 전생의 복수가 완성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장면에서 시청자들의 반응이 갈렸다고 합니다. 통쾌하다는 반응도 있었지만 사형제도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됐다는 반응도 많았죠. 작품이 단순한 복수극을 넘어 사회적 메시지를 던진 겁니다. 남은 건 배신자 김윤혁이었습니다. 식물인간 행세를 하며 복귀를 노리던 그를 한영은 녹음 증거로 굴복시켰습니다. 결국 김윤혁의 뇌물수수 영상이 인터넷에 퍼졌고 그는 구속되었습니다. 강신진도 장태식도 김윤혁도 모두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S로펌 대표 유선철마저 자수하며 조용히 물러났습니다. S로펌은 조세현 변호사가 대표가 되어 사회적 약자를 돕는 로펌으로 거듭났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복수를 마친 한영 앞에는 두 개의 길이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는 권력의 정점으로 올라가는 것. 그의 실력과 인맥이라면 충분히 가능했습니다. 다른 하나는 평범한 판사로 돌아가는 것이었죠. 한영은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저는 기록물을 읽고 판결문을 쓰는 판사가 되고 싶습니다. 백기석은 빙그레 웃으며 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유세인은 로스쿨에 입학해 한영 곁을 지키기로 했고 두 사람은 결혼했습니다. 전생에서 자신을 배신했던 아내가 이번 생에서는 진정한 동반자가 된 겁니다. 박철우는 하버드 연수를 마치고 돌아와 김진아와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송나연은 작은 언론사 대표가 되었고 석정우와 연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영은 여전히 법정에 서서 올바른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세상에 나쁜 사람은 여전히 많고 법을 악용하는 자들도 끊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한영이라는 판사가 있는 한 그들은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겁니다. 지금까지 드라마 판사 이한영의 전체 줄거리를 살펴봤습니다. 이 작품이 단순한 복수극을 넘어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는 이유는 뭘까요? 바로 현실에 대한 우리의 분노와 갈증이 녹아있기 때문입니다. 법 앞에 평등하다는 말이 공허하게 느껴지는 시대에 진짜 정의가 실현되는 걸 보고 싶은 욕망이 담겨 있는 거죠. 물론 드라마는 드라마일 뿐입니다. 현실에서 회귀 같은 건 불가능하죠. 하지만 이런 작품이 많은 사람들에게 울림을 주는 건 우리 사회가 변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지성 배우의 카리스마 넘치는 연기로 더욱 빛날 이 드라마 여러분도 꼭 시청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본방은 금 토요일 밤 9시 50분 MBC에서 방영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